연휴를 앞두고 단톡방에 친구가 "이번 연휴에 방콕 어때? 팟타이가 1,000원이래" 라며 링크 하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렴한가 싶어서 최근 후기를 뒤졌습니다. 항공권을 비교하고 호텔 가격을 훑고 맛집 리뷰에 영수증 사진을 확대하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0,000원이면 하루를 버티는 나라였던 방콕이 왜 10,000원으로는 한 끼도 빠듯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노점 팟타이 한 접시는 분식집 떡볶이 값을 넘어섰고 현금을 뽑으면 수수료만 10,000원 가까이 날아갑니다. 환율까지 더하면 체감 물가는 몇 년 새 20에서 30%가 더 올랐습니다. 더 이상 가성비를 꺼내들지 못하는 방콕, 그 변화의 진짜 구조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수증입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립니다. 환전소 앞에는 줄이 길고 ATM에 카드를 넣으면 수수료 안내가 먼저 뜹니다. 250바트, 한화로 약 10,000원.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10,000원이 빠져나간 셈이죠. 택시를 잡으려 하면 미터기를 안 켜는 기사와 실랑이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그랩을 부르면 시내까지 15,000원 안팎. 예전이라면 미터기 택시로 그 절반이면 닿던 거리였죠. BTS 스카이트레인도 두세 정거장에 1,000원이 넘고 하루 이동비만으로 10,000원이 깔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체감은 밥값에서 옵니다. 한때 방콕 여행의 상징이었던 카오산 로드 인근 노점. 2019년만 해도 팟타이 한 접시에 하나 1,500원이면 충분했죠. 지금은 같은 자리에서 2배 가까운 가격을 받습니다. 캔맥주 하나를 더하면 한 끼가 5에서 6,000원을 넘기고 길거리에서 간단히 때우는 식사가 서울 편의점 도시락과 비슷해진 겁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격은 배로 뛰죠. 쏠담 하나에 10,000원, 볶음밥에 12,000원. 서울 백반집 한 끼와 다를 바 없는 숫자가 영수증 위에 찍힙니다. 숙소도 녹록지 않습니다. 배낭여행객들이 즐겨 찾던 카오산 로드 부근 게스트하우스가 1박 3에서 5만원대로 올랐고 시내 중급 호텔은 1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해졌죠. 에어비앤비마저 예전 호텔 가격을 따라잡은 지 오래입니다. 싸니까 오래 머물자던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됐습니다. 방콕에서의 하루 예산을 정리하면 숙박과 식사, 교통을 합쳐 최소 7에서 8만원이 깔립니다. 국내 소도시 1박 2일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된 거죠. 최근 여행 커뮤니티마다 생각보다 비쌌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싸다는 등식의 대표주자였던 방콕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메뉴 몇 개가 오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콕에 기대하던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태국 현지 물가만 오른 걸까요? 같은 가격표를 보면서도 유독 우리 지갑이 더 빠르게 얇아진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환플레이션입니다. 현지 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체감 가격이 뛰는 현상이죠. 최근 몇 년간 원화는 꾸준히 약세를 보인 반면 태국 바트는 동남아 통화 중에서도 상대적 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원바트 환율이 크게 벌어졌죠. 2019년만 해도 1바트에 31원이면 됐던 것이 지금은 43원을 넘나듭니다. 같은 100바트짜리 팟타이를 시켜도 예전엔 3,100원이면 됐지만 지금은 4,300원이 나가는 셈이죠. 모든 지출에 이 차이가 곱해지는 게 핵심입니다. 호텔 1박만 봐도 같은 방인데 예전보다 10,000원 이상이 더 찍힙니다. 5박이면 그것만으로 50,000원이 증발하는 구조입니다. 식비,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까지 합치면 똑같은 일정을 소화했는데도 총 지출이 수십만 원 불어나는 셈이죠. 이 변동의 진짜 무서운 점은 현장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노점 가격표에는 여전히 80바트라고 적혀 있죠. 바트 기준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 문자가 도착하는 순간 원화 금액에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비싼 걸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며 당황하게 되죠. 여행이 끝나고 카드값을 정산하는 그 순간 환플레이션의 무게가 온몸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방콕의 체감 물가는 이중으로 부풀려진 셈입니다. 태국 현지 인플레이션이 가격표의 숫자를 키웠고 환율이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뻥튀기 한 겁니다. 같은 팟타이를 먹어도 유독 우리 지갑만 빨리 비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돈만의 문제였다면 예산을 더 잡고서라도 떠났을 겁니다. 방콕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던 고유의 열기가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배낭여행객의 심장이라 불리던 거리 카오산 로드. 그런데 최근 이곳의 밤 풍경은 기억 속 그곳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카오산 로드는 원래 딴 세상이 됐습니다. 귀를 찢는 클럽 음악, 형형색색 네온, 좁은 골목을 비집고 지나가는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 여권과 맥주 한 병만 있으면 어디서 왔든 친구가 되던 거리였죠. 그런데 최근 이곳을 다녀온 여행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예전 그 카오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냄새입니다. 태국은 2022년 대마초를 사실상 합법화했고 그 영향이 카오산 로드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골목 곳곳에 대마 판매점이 들어섰고 거리를 걷다 보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여기에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아산화질소 풍선까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죠. 예전의 자유분방함과는 결이 다른 노골적인 유흥 분위기가 거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관광객층을 갈라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극적인 분위기를 찾아오는 일부 여행객은 여전하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일반 여행자들 상당수가 이 지역을 일정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갈 곳이 아니다. 밤에 걷기 부담스럽다는 후기가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한때 방콕 여행의 필수 코스였던 곳이 이제는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지로 밀려난 셈입니다. 거리의 음식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위생이나 맛이 그 가격을 따라갔느냐 하면 아쉽다는 평이 적지 않습니다. 노점에 앉아 싸고 맛있는 팟타이를 먹던 경험. 그 소박한 만족감이 카오산 로드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핵심이었는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발길이 줄어든 거죠. 배낭여행의 낭만이 흐려진 이 거리를 떠난 관광객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방콕은 이미 그 답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간으로요. 짜오프라야 강변에 거대한 유리벽이 솟아 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복합 쇼핑몰 아이콘시암. 방콕의 랜드마크가 사원에서 쇼핑몰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 건물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진짜 눈길을 끄는 건 지하에 있습니다. 쑥시암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태국 전통 수상시장과 야시장의 콘셉트를 통째로 실내에 옮겨 놓았습니다. 나무 배 모양의 좌판에 음식이 담기고 강변 마을을 재현한 골목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죠. 그런데 발밑은 대리석이고 머리 위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덥고 습한 바깥 대신 시원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태국 음식을 즐기는 겁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시설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방콕이 오랫동안 팔아온 길거리 음식 문화의 포장 방식 자체를 바꾼 거죠. 길거리 노점의 맛과 정취는 유지하되 위생과 쾌적함이라는 약점을 제거한 셈입니다. 실제로 쑥시암의 음식 가격은 바깥 노점보다 다소 비싸지만 에어컨과 깔끔한 식사 환경을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콘 시암만이 아닙니다. 시암 파라곤 엠커티어 터미널 21까지 방콕 시내 주요 쇼핑몰들은 저마다 고급 식당가와 프리미엄 체험 공간을 앞다투어 확장하고 있습니다. 루프탑 바에서 야경을 보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코스를 먹고 스파에서 마무리하는 하루. 예전 배낭여행자의 동선과는 완전히 다른 여행 패턴이 방콕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콕의 변신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을 바라보는 여행자들의 시선은 감탄과 의구심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아래서 깔끔하게 먹는 태국 음식, 루프탑 바에서 내려다보는 짜오프라야 강의 야경.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반응은 감탄 일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죠. 가성비가 아니면 태국에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 이 한 문장이 최근 방콕 여행 후기 댓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태국 관광의 핵심 무기는 오랫동안 가격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풍성한 경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동남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였죠. 그런데 그 무기가 빠진 자리에 럭셔리를 들이밀면 소비자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럭셔리 여행을 할 거면 인프라가 더 좋은 일본이나 유럽을 가지 왜 방콕을 가느냐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고급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 프리미엄 쇼핑이라면 도쿄도 되고 싱가포르도 됩니다. 같은 돈을 쓴다면 서비스 인프라가 더 정비된 곳을 택하겠다는 논리죠. 반대편 목소리도 있습니다. 같은 럭셔리라도 방콕이 아직은 싸다. 도쿄 오마카세 가격으로 방콕에선 최고급 스파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죠. 가성비의 기준선이 올라갔을 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결국 어딘가와 비교해서 싸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방콕이 독자적인 매력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격표로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죠. 태국 관광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가와 환율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고 그렇다면 객단가를 높여 수익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비싸진 태국과 원래 비쌌던 선진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딜레마의 답을 태국은 이미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지표를 들여다보면 전략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숫자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 태국 관광 정책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 방문객 수가 곧 성적표였고 매년 사상 최대 관광객 수를 경신하는 게 성과였죠. 코로나 이전 2019년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동남아 최대 관광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졌습니다. 방문객 수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태국 관광청이 더 주목하는 지표가 따로 생긴 겁니다. 바로 1인당 평균 지출액입니다. 10명이 만원씩 쓰는 것보다 5명이 3만원씩 쓰는 구조가 더 낫다는 계산이죠. 실제로 태국은 고소득 관광객 유치에 전방위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럭셔리 호텔 체인의 신규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장기 체류 비자를 완화해 디지털 노마드와 부유층 은퇴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아이콘시암 같은 초대형 쇼핑몰이 강변에 들어선 것도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공항 면세 구역 확장, 프리미엄 골프 리조트 개발, 의료 관광 패키지까지. 태국이 겨냥하는 관광객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무조건 많이 오게 하는 나라에서 한 번 오면 많이 쓰게 만드는 나라로 태국 관광의 문법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전환 속에서 배낭 하나 메고 카오산 로드를 누비던 여행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방콕이 주던 특유의 낭만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와포사원의 거대한 와불 앞에 서면 방콕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짜오프라야 강 위로 내려앉는 일몰은 어떤 루프탑 바의 조명보다 강렬하고, 새벽 탁발 행렬이 지나가는 골목의 고요함은 이 도시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이죠. 방콕 고유의 매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그 매력을 감싸고 있던 조건입니다. 3만 원이면 하루를 꽉 채울 수 있었던 시절. 노점에서 팟타이를 먹고 툭툭을 타고 사원을 돌고 카오산 로드에서 맥주 한 병으로 밤을 보내던 그 하루. 적은 돈으로 풍성한 경험이 가능했기에 사소한 불편은 모험이 됐고, 낯선 냄새는 이국의 향기가 됐습니다. 가성비가 만들어준 여유가 낭만의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죠. 그 전제가 무너진 자리에 들어선 건 쾌적함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푸드코트, 위생 등급이 매겨진 레스토랑,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체험 프로그램. 불편함이 걷어치면서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맛집이라는 서사도 함께 옅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콕을 아는 여행자에게 지금의 방콕은 낯섭니다. 더 깨끗하고 더 비싸고 더 정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방콕을 찾는 여행자에게는 이 도시가 제법 세련된 곳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결국 방콕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도시가 잃어버린 낭만이 되기도 하고 갖춰진 매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방콕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방콕이 아니며, 예전의 기대와 예산으로 접근하는 순간 실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율과 물가가 가성비라는 무기를 걷어갔고, 규제 완화가 거리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프리미엄 전략이 여행의 문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방콕은 지금 과거의 자기 자신을 지우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 도시가 매력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의 일몰은 여전하고 태국 음식의 깊이는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매력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싸니까 일단 가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이 도시를 선택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시점이 된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가성비라는 전제가 사라진 여행지는 그 자리를 대체할 독자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선택지에서 밀려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이 들더라도 쾌적하고 화려해진 방콕이 더 매력적이신가요? 아니면 예전의 가성비가 그리워 다른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최근 다녀오신 분들의 솔직한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